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인하여 부자되게 매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했으나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마이너스 0.6%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 관련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빠졌는데 관련 소식을 보면 어제 오늘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애플에 대한 공격적인 트윗을 남겼습니다. 애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말도 했으며 애플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끊었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30%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영향도 약간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현재 애플과 테슬라가 애플이 마이너스 2%대 하락, 테슬라가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22년부터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우선 지난 9월 말에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8.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구간이나 이 수치가 다시 직전 고점 9.5%까지 돌아가지 않는 이상 증시가 기존의 바닥을 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직전에 비해서 낮아져 있다라는 의미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시기이긴 하나 그래도 추가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증시는 이전 바닥을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추가 악재가 나올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이 이 철도 파업에 달려 있습니다. 철도 파업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직 이것이 미국 증시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철도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도는 미국 물류에서 무려 28에서 30% 정도 차지하며 물론 미국에서는 트럭 운송 비중이 가장 높다고는 하나 여전히 철도 운송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의 철도 노조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물류 마비의 위험성을 알았던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한 잠정 협의안을 9월에 만들며 이슈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총 12개의 노조 중 8개만 합의를 하고 3개의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측과 재협상 시한을 12월 9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제대로 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파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 12월 9일까지 사측과 미국 정부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증시에 새로운 리스크, 철도 파업 리스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안을 부결한 4개의 노조가 꽤나 큰 규모이며 그렇게 실제로 철도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는 공급망 문제가 또다시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파업 12월 9일까지 일어나는지 동의가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니온 퍼시픽이라고 UMP, 티커명이 UMP인데 관련주로는 UMP가 있으며 만약에 철도 파업이 일어나게 된다면 UMP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시총은 128빌리언 달러로 거의 170조 원이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14.5%의 성장률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 여파로 역사상 최고로 증시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2020년 하락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있었던 하락 중 가장 강한 하락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적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S&P 500이 마이너스 16%로 최대의 하락폭을 가지고 있으며 금리 인상이 얼마나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 주택시장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가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됐으며 우선 전월기 기준으로 지난달에 비해 1.5%나 하락한 모습입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하락폭이며 8월에 이어 9월에도 상당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수치가 마이너스 1.6%,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로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부동산 쇼세 ETF는
REK ETF와 SRS ETF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REK ETF 물론 하락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상황입니다. 애플 지금 현재 아이폰 생산이 멈춘 상태로 기존의 600만 대 생산 차질에서 800만 대 수준까지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폰 출하량 역성장되고 일주일에 1빌리언 달러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의 아이폰 14 재고 평소 대비 25에서 30% 부족하며 연말 쇼핑 시즌에도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 또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우는 이제 0%대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나스닥은 0.59% 하락한 1983포인트, S&P 500은 0.16% 하락한 395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가는 1.54% 상승한 78.43,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고령층에 대한 백신을 좀 더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천연가스는 0.96% 상승하면서 7.27,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던 장 초반 하락하던 달러 인덱스는 다시 상승하면서 106.7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여전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94%, 피앤그리드 인덱스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물 국채 금리는 4.48%로 지금 현재 0.23% 상승하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49% 상승한 3.7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나머지 섹터들은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에너지 섹터 유가의 반등으로 상승하는 모습, 현재 뱅크, 은행 관련해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단 나스닥 S&P 500의 하락을 주로 이끌었던 이 빅테크 종목들, 애플이 마이너스 2.12% 하락, 구글이 마이너스 0.9%, 아마존 마이너스 1.63%, 테슬라가 마이너스 1.14%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QQQ는 RSI가 50.17로 소폭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CI도 이제 과열 구간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를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QQ의 CCI는 18.49이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0.73%입니다. SPI는 RSI가 55.27, CCI가 39.42이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7.6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불안한 증시 상황 속에서 이제 목요일 새벽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제 12월 1일부터 제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12월 반이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초대를 받지 못하신 분들 미주얼 텔레그램으로 개별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가입해 주신 분들은 오늘 저녁이나 12월 1일 아침에 별도 멤버십 게시글을 통해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루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